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코로라도 솔직히 말해서 긴 고민이 필요 없는 경기입니다. 그냥 스쿠발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 형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지금 다승이면 다승, 방어왕이면 방어왕, 삼진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어봤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더 등판을 할 걸로 보이는데, 거의 스쿠발은 아마 경쟁자들이 그렇게 좀 번즈나 루고나 이런 애들 다 나가 떨어진 관계로 아마도 사이영 수상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투수고요. 상대는 라이언 펠트너. 요즘에 얘도 좀 방어율 5점대와 4점대에서 고지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때 나름대로 좀 잘해가지고 6이닝 동안 1실점 해가지고 4.96 정도 또 이제 4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시즌 끝까지 4점대와 5점대 사이에서 고지전을 할 걸로 보인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격차는 확연하게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펠트너가 요즘에 오락가락하고 있지만은 좋을 때도 있다는 점들, 이게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스쿠발이 이게 쿠어스도 아니고 딱히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도 2022년 지금처럼 최전성기에 오르기 전에도 콜로라도 상대로는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버틴 기억도 있었고, 지금 마침 콜로라도의 빠따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디트로이트가 빠따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에즈가 내려간 이후로 온 디트로이트 애들이 꽤나 잘 쳐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늘 스쿠발 경기 때는 디트로이트 애들이 득점 지원을 리그에서 세 번째로 잘해줄 정도로 꽤나 친다. 더구나 요즘에 6경기 중에 5승 1패, 그 와중에 12안타, 5안타, 16안타, 10안타, 14안타,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까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디트로이트는 잘만 하면은 포스트 시즌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순위표상으로 와일드카드 3위까지가 포스트 시즌 진출권이잖아요. 근데 3위인 미네소타가 78승, 디트로이트가 75승이에요.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힘을 더 낸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콜로라도는 이미 포스트 시즌 탈락입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팀이고, 디트로이트는 아직까지 이런 좀 미련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 쪽이 큰 우세로 점쳐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얘네들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사실상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탈락이 유력합니다. 얘네들 73승, 신시내티 71승으로 두 팀 다 좀 시즌 중후반쯤에 동력이 좀 차단된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내일 얘네 둘 투수면은 소니 그레이는 글쎄 세인트루이스에 올 시즌 영입돼가지고 홈에서도 좋은 활약하고 여러 모습 좋은 건 있는데,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나마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해가지고 활약이 괜찮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좀 피홈런이 많은 점들, 작년에 거의 2배에 달하는 피홈런을 맞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피안타 같은 것들은 줄었는데, 글쎄 미네소타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옮겼다고 이런 구장발을 안 좋게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피홈런이 늘은 게 가장 좀 리스크처럼 보이는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사이언 2등까지 달성을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썩 그런 모습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도 홈이긴 한데 홈에서는 3.84 정도로 괜찮은 편인데요. 아쉬운 건 이 신시내티한테 올 시즌 두 번 정도 상대를 했는데 4.1이닝 6실점, 5이닝 6실점, 각각 홈이랑 원정에서 한 번씩 경기를 했지만은 두 번 다 고전했다. 그 점이 소니 그레이 입장에서 조금 발목을 잡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콥 주니스, 원래 이제 미러키에서 떠나보낸 선수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선발로도 나왔었고, 근데 이후에는 불펜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적힌 것처럼 기록도 좋아요. 기록도 좋고 제구도 좋고, 지금 선발로서 직전 경기는 5이닝을 소화를 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오프너가 나온 다음에 좀 긴 이닝을 먹는 이런 벌크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멀티 이닝을 먹은 지 한 7경기 정도 됐거든요. 최근 7경기 동안 방어율 1.35에 볼넷 하나, 홈런 하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름대로 신시내티가 좀 굴릴만한 불펜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양팀의 빠따라든지 여러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그냥 7.5도 언더를 바라보는 게 제일 맞다고 싶기는 하거든요. 둘 다 요즘에 빠따가 너무 개판이야. 신시내티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세인트루이스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이러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신시내티는 지금 그렇게 빠따를 못 치고 있는 중에 최근 10경기는요 팀 방어율이 1.90에 달합니다. 선발들이 1.38로 힘내주고 있고 불펜들도 그에 발맞춰서 되게 잘해주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경기도 좀 짠물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신시내티가 이렇게 짠물 야구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선발 구간에서 막 엄청 터져 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한 점차 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이렇게 한 점차 승부도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 세인트루이스 쪽이 시즌 전체를 봐도 한 점차 승부가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고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언더 이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오클랜드 저의 이제 어제 뒤통수를 쳤던 휴스턴이 나오는데 그나마 저는 오클랜드 애들 중에서 이렇게 스펜스가 나오는 날 그 전에 뭐 시어스라든지 뭐 비도, 에스테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오클랜드가 선발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편인데요. 근데 미치 스펜스는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닝 소화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다른 애들이 나올 때보다 스펜스가 나오면은 그나라는 오클랜드를 조금 얕잡아 볼 만은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휴스턴은 프렌버 발데즈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는 구속에 회복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여기는 5경기만 적어왔는데 5경기 동안 뭐 1.59다 피홈런 한 방밖에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 10경기로 넓혀봐도 방어율 1.77에 평균적으로 이제 66이닝 먹고 있으니까 이닝 소화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피홈런도 3방밖에 없다. 그야말로 최근 10경기 발데즈는 그냥 전성기 구간의 발데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조금 약간 뭐 직전 경기도 애리조나라는 강팀 상대로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훌륭한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긴 했는데 근데 그 경기에선 구속이 조금 안 나왔어. 요즘에 구속이 싱커 구속이 95말 이상이 나와가지고 좋고 그랬는데 직전 경기는 93.7마일로 살짝 이상 신호가 있기는 했거든요. 약간 거슬리는 게 있다. 하지만 그 경기조차 매우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발데즈가 나오는 날은 믿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어제 나왔던 헌터 브라운이 저는 올 시즌 휴스턴의 선발 기둥 헌터 브라운이 계속 있었었고 그 옆에는 지금 발데주고 그 전에는 뭐 아리게티도 있었었고 블랑코도 있었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휴스턴의 선발 기둥 2명이라고 하면은 발데즈랑 헌터 브라운을 꼽는 게 맞고요. 특히나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프렌 발데즈가 더 압도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큰 걱정은 안 돼요. 통산 뭐 프렌 발데즈는 이 오클랜드 상대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한 2022년 이후로는 사실점한 경기, 5이닝 사실점한 경기가 작년에 한번 있었지만은 사실 작년에는 발렌즈가 좀 좋은 모습도 아니기도 했었고 올 시즌도 한번 7이닝 무실점으로 제압했던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지금 발데즈는 좋게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뭐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오클랜드 애들 쪽이 한 점차 게임이 10번 중에 6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도 조금 거슬리긴 해가지고 마해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클랜드 역시나 메이슨 밀러를 비롯해가지고 셋업진에서 연투가 3명이나 있다는 점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경기 후반부에도 휴스턴을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 미첼 파커랑 맥커칸이 붙는데 보통 맥커칸이 나오면은 그렇게 긴 이닝은 못 먹어요. 요즘에 올라왔을 때는 뭐 4이닝 다음 경기도 4.2이닝 이렇게 먹었는데 두 경기 모두 4이닝 4실점 4.2이닝 3실점 이 정도로 경기를 이렇게 좀 이닝을 길게 먹는 보람 자체는 별로 없는 그런 와중에 있긴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많지는 않다 그거고 요즘에 미첼 파커도 올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 136이닝이나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10경기로만 봐도 10경기 동안 44.1이닝 기본적인 이닝 소화도 별로고 6.50 그나마 요즘에 몇 번 모습을 되찾은 바가 있긴 하나 평균적으로 최근 10경기 동안은 시즌 방어를 대부분 까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즌 초반에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방어율이 뭐 3점대 초반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점차 좀 깎아먹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선발 둘 다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데 뭐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 보면요 어제도 한점차 승부였는데요 올 시즌 워싱턴이 8대1 어제는 마이애미가 한점차 승리를 해가지고 올 시즌 처음으로 상대 전적에서 첫 승을 가져가긴 했다. 근데 워싱턴이 여태 8승을 거둘 때는 전부 다 마행 승리였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기억은 해야 될 것 같고 빠따적으로는 사실 둘 다 좀 못 믿었습니다. 요새는요 제가 맨날 둘 다 올 시즌 뭐 마탱이가 이미 갔지만은 뭐 포스트 시즌을 노릴 수 없는 시즌인데 빠따적으로는 꽤나 밟으면 꿈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좀 오바 쪽으로 보겠다 워싱턴이나 마이애미나 이랬는데 마이애미는 그냥 피츠버그한테 밟혔습니다. 뭐 워싱턴도 애틀랜타한테 어제는 승리는 했지만 오바 게임은 아니었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빠따적으로는 둘 다 뭔가 좀 밟으면 꿈틀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이런 좀 꾸준한 오바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선발이 만만하기는 해도 그런 점들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뭐 사실 뭐 파커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 굳이 이 경기를 예상을 하자면은 그냥 워싱 쪽으로 좋게 보고 오바 쪽으로 보겠다 그냥 그 정도만 예측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별로 눈에 들어오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 별로 할 말이 없죠. 개빈 윌리엄스 대 페피오 그나마 페피오가 복귀 후에 조금 잘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보여지긴 하는데 얘 역시 좀 그 실제 실점 대비 이런 자책점은 조금 세탁이 돼 있는 거긴 하거든요. 자책점이 오히려 실제 실점보다 많이 적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개빈 윌리엄스는 조금 회복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직전 경기에 0.2이닝 만에 5실점 그게 등판 일정이 하루 갑자기 땡겨진 거였거든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0.2이닝 만에 5실점으로 강판이 됐다. 그래서 그날 클리블랜드나 다저스나 전부 마운드 운영이 좀 많이 까다로웠었어요. 그런 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지금 얼마 그렇게 오래 쉬지는 못하고 등판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난 내일도 개빈 윌리엄스가 잘할지는 모르겠어. 지금 뭐 클리블랜드도 중부지구 1위고 뭐 포스트시즌 직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화싹 상대로 3승을 가져가면서 좀 편하게 시리즈를 치르고 있긴 한데 뭐 템파베이도 사실 얘네들 그 선발진 같은 경우는 꽤나 괜찮을 때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빠따가 따라오지는 못한다 이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경기는 크게 마음은 안 갑니다. 그나마 템파베이가 요즘에 10경기 중에 5번이나 한 자릿수 경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난 그래서 그냥 한 점 차 경기 말고는 딴 거 가고 싶지 않아. 개빈 윌리엄스의 상태도 의심스럽고 양팀 다 빠따는 늘 의심투성인 팀이기도 하고 그나마 저는 뭐 빠따적으로 얘기하면 클리블랜드의 그 호세 라미레즈가 40-40에 도전하는 점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 홈런을 많이 치고 싶을 거다 그런 거 말고는 뭐 말할 거 없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고배당 같은 거 노리는 거 말고는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벌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양키스나 보스턴이 되게 라이벌은 맞아. 근데 올 시즌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뭐 양키스는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오고 보스턴도 지금 신락 같은 포스트시즌 희망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마 지금 양팀의 보스턴이나 양키스의 빠따라 생각을 하면은 둘 다 많이 개판입니다. 양키스는 여전히 저지가 지금 전혀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다른 애들 활약으로 조금 뭐 승리 쌓아가고 이러고 있긴 한데 많이 힘들죠. 그리고 보스턴도 얼마 전에 한번 뭐 10안타, 15안타 기록을 했지만은 이내 또 볼티모어 시리즈에서 또 빠따가 안 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떤 빠따에서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두 팀입니다. 그게 제일 좀 불만이에요 저는. 이 와중에 코르테스는 요즘에는 나름대로 활약이 나쁘진 않아. 중간에 한번 4이닝 5실점으로 꺾인 바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 5경기 1.86 정도로 훌륭한 활약해주고 있다. 7이닝을 먹은 적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컵스전에서는 불펜처럼 나왔었죠. 뒤쪽에 나와가지고 4이닝 정도를 먹어주면서 승리를 챙겨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코르테스는 저는 포스트 시즌 가면은 이렇게 불펜처럼 롱릴리프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활약을 지켜봐야겠지만은 크리스웰도 짧게 던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한 5이닝 미만으로 투구를 시키고 나서는 2.12 정도로 효율이 괜찮다. 뭐 이런 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그냥 말할 거는 상대전적이에요. 상대전적. 올 시즌 9번 만나가지고 평균적으로 11.8점이 났던 양팀의 대결이었었고 9번 중에 7번이 오바가 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지금 투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빠따적으로도 둘 다 지금 개판인 이런 와중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갈 게 저는 오바밖에 없다고 보긴 하지만은 스탯적으로는 여태 올 시즌 내내 맞대결상으로 이런 정보들 자체는 끌리는 부분이 많은데 요즘 얘네들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바가 과연 적합한 픽인가 이거는 저는 많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 시애틀 대 텍사스 경기 오늘 텍사스에서는 쿠마 로커가 데뷔전을 치르거든요. 되게 유명한 유망주입니다. 쿠마 로커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체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으로도 꽤나 상위권 투수 유망주로 알고 있는데 뭐 텍사스 전체로 봐도 2위 유망주고요. 그리고 얘가 옛날에 아마 픽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부상 같은 것들 때문에 데뷔가 늦어진 편일 거예요. 어쨌든 유명한 유망주인데 최근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18.2이닝 1.45 그냥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이제 좀 더블 A나 트리플 A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튼 더블 A에서 마지막 2경기 잘했고 트리플 A를 올리자마자 2경기 잘해가지고 바로 메이저리그 콜업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4경기 내내 75구 이상은 던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도 쿠마로코가 그렇게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뭐 데뷔전에서 잘할지 털릴지 이건 모르는 거지만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보통은 좀 스터프가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2이닝 동안 볼넷도 괜찮았고 30숫자도 뭐 31개면 상당히 훌륭한 셈이었죠.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뭐 시애틀의 브라이스 밀러, 얘도 뭐 홈에서의 좋은 모습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잘하다가 한 번씩 4이닝 정도만 던지고 3, 4실점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긴 하다. 그랬는데 저저번 경기 때 한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바로 다음 경기, 직전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또 좋은 피칭을 해주기도 하고, 오늘 또 홈이잖아요. 홈이랑 원정 편차도 상당하다. 홈에서는 2점대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뭐 4점대 후반 이렇게 해주는 친구인데 뭐 별 긴 생각은 안 들어요.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 오늘 또 맵이 그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그 T 모바일 파크, 상당히 또 투수한테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거는 올 시즌 맞대결 그 6번 중에 5대1 정도로 시애틀이 많이 앞서갔었다. 6번의 맞대결 동안 평균적으로 6.5점이 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두 팀의 맞대결은 좀 그 언더 게임을 생각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시애틀이 요즘에 빠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테가스는 또 5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빠지면서 5경기 타율이 2할 극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고, 시애틀이 이제 지난 한 7경기 동안 16안타, 11안타, 11안타, 5안타, 14안타, 10안타, 그리고 어제 5안타 잘 나가다가 빠따가 비세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있긴 한데 그냥 내일 나오는 쿠마로코 역시 보여준 거는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더에다가 시애틀 승사이드 보고 있는데 뭐 쿠마로코의 활약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적당히 잘 해준다면은 그러면 언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메이저리그가 쓴맛을 본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만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쿠마로코가 잘해준다고 한들 브라이스 밀러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시애틀 승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헤이든 버드송이랑 모타스가 붙는데 이거는 헤이든 버드송이 저는 꽤나 블랙홀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요즘의 활약도 좋지가 않다. 최근 6경기 동안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4이닝도 못 먹습니다. 3이닝 혹은 뭐 조금 넘게 그 정도만 던지고 있는데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21.1이닝, 21.2이닝에 볼넷이 20개나 되고 홈런도 6개나 맞고 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 볼넷이 너무 많아졌어요. 피홈런은 좀 적당히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런 볼넷이 너무나도 좀 약점이다. 그게 제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비교적 시즌 기록은 초반에 나왔을 때 몇 번 잘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더 좋지가 않다 이거고, 프랭키 몬다스 위러키 이적 이후에는 그래도 3점대 후반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닝 히팅이나 이런 부분은 아쉬움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입한 효과는 있어요. 아무래도 미러키의 선발진이 너무나도 지금 부서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활약만 해주면 감지덕지죠. 그래서 적당히 뭐 6이닝 먹어줄 때도 있고 3, 4실점 정도, 아예 뭐 깔끔하게 막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 4실점 정도는 해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투수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또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잘 쳤잖아요. 미러키 상대로 17안타 3홈런 그냥 콜린 레아를 폭격을 시켰는데, 글쎄 뭐 보통 평균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잘 치는 팀은 아니기는 해요. 올 시즌 뭐 빠따도 전반적으로 실망스럽고, 특히나 이제 홈에서는 원래 홈이랑 원정 홈런 차이, 어제는 홈에서 3홈런이나 쳤지만은 원래 홈에서 59개밖에 못 치던 팀이거든요. 어제 갑자기 홈에서 잘 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기는 좀 어렵게 보이긴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튼 간에 뭐 미러키의 빠따가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후반기 빠따가 요즘에 최근 10경기도 OPS도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선발들이 좀 만만한 편이고 저는 8.5 정도면 또 한 번 오바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되게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길게 이어지면 좀 시속 게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샌프란시스코도 최근에 한 점차 게임이 5번, 미러키도 5번이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고배당 보실 분들은 고배당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오바라든지 미러키의 승사이드 그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